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 쪽에 국채부상운동기념공원 있죠. 거기 옆에 있는 대구 우리들 병원의 척추 전문 병원입니다. 거기에 진료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민수 진료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강의할 주제는 쉽게 알아보는 노인 척추 질환인데요. 어르신들 이제 평균 노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다른 개념이 아니라 저도 나이 들면 노인이 될 것이고 사람이 흘러가는 과정이잖아요. 나이로는 생물학적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하는데 지금 오늘 계신 어르신들 표정을 다 보니까 노인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나이가 65세 이상 들고 이러면 자기 몸을 자기가 이제 보호자분들, 자식들, 자녀들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내가 건강할 때 내 몸을 내가 지키고 조금이나마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초기 진단을 받고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런 것이 넓게 보면 자식들이나 이제 여러 주위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조금 더 폐도 덜 끼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목적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척추, 특히 요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쉽게 알아보는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보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빼고 하겠습니다. 이 표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범위가 아래쪽에 보면 지금 2015년이잖아요. 한 이 정도의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색이 점점 늘어나죠. 비율이. 우리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65세 어르신들의 인구 비중이에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수명도 늘어나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삶의 질이 높아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 실제적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자, 허리가 아프고 오시는 어르신들하고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제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병원 가기가 무섭다. 왜 그러신데요? 물어보면은 특히 허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라고 하면 그냥 바로 수술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거는 수술 말고는 다른 치료는 없나? 나 수술은 가능하면 미루고 싶고 수술할 적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이랬는데 병원에 가라고 하면 수술하자고 꼭 의사가 또 이야기할까봐 겁나서 못 가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절대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그리고 그럼 수술 말고 또 어르신들 많이 물으시는 게 수술 말고 뭐 방법 없어요. 뭐 비수술이라는 게 안 입있잖아요. 그죠? 수술 안 하고 뭐 치료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물으시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요즘 어르신들 또 묻는 게 비수술이라고 또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중에서도 척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기 수술하신 분도 계실 거고 결론은 미리부터 정답을 말씀드리면 꼭 수술해야 될 사람만 수술하면 되고 수술 하니 많이 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안 해야 될 사람은 하지 말고 이게 좀 분명해지면 되는데 그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무조건 수술하자 이거는 올바르지 않고 실제적으로 빈도도 병원을 쭉 10분이 오시면 100명이 오시면 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너무 심하고 병이 오래되고 마비가 있고 하니까 수술을 이제 권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80%에서 90%는 요즘 세상이 뭐 많이 발달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치료로 수술 시기를 최대한 또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많이 합시다. 이게 근본 치료가 되겠는가? 또 언젠가는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루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근본 치료를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비수술 언제까지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느냐? 뭐 주사 치료니 뭐니 꼬리뼈 시술이니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거 해도 계속 이걸로 끌어도 되는 거냐 과연? 그리고 치료할 때 요때만 안 아프지 또 시간 지나면 아프니까 이게 뭐 근본 치료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끌 문제냐 이래 등등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여기에 대한 뭐 명쾌한 해답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이 어떤 병이 있어서 어떤 치료가 있다 이런 개념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그러시면 어른들이 알기 쉽게 이해되면은 또 병원을 내원해 주시면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허리 디스크 허리 아픈다 요통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대부분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안 하고 90% 정도는 통증도 호전되면서 관리 잘 하시면 수술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수술적인 치료 10% 이하인데 마비가 진행된다든지 심하게 통증이 있고 진료를 받더니 이거는 비수술로 안 될 정도로 있는 분들은 또 수술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8, 90% 정도는 8, 90%면 거의 빈도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비수술로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디스크는 보통 40대에는 40% 정도 있다, 50대에는 50%, 그럼 60대에는 60%란 말이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통증을 그러면 디스크 나는 진단은 받았는데 통증을 별로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술할 필요 없고 그대로 몸이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지내셔도 되거든요. 자, 우선 뭐 CT니 MRI니 엑스레이라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검사마다 목적이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해상도라고 하죠. 카메라 보면 초점이 분명하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프다고 해서 비싼 MRI를 뭐 다 찍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가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정도가 좀 심하다 할 때는 정밀하게 이게 MRI인데요. MRI를 이게 척추를 옆에서 본 그림이고 하얀 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까맣게 신경을 누르는 거 보이죠? 이렇게 MRI를 보면은 95% 이상 신경 속을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CT는 정확도가 한 30, 40%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MRI를 찍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 근육통이나 이 정도는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정상이 다리 땡긴다 하면은 CT 정도는 찍어볼 수 있고 심하게 땡기고 마비가 있다 이럴 때는 좀 자세하게 봐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척추 모형인데요. 신경이 이게 배 쪽이고 이게 등 쪽입니다. 뼈가 있고 뼈 사이에 물렁뼈라고 연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디스크라는 게 정상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노란 색깔로 보이는 신경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데 뼈가 들럭거려서 신경을 누른다든지 디스크라는 거는 이 물렁한 요게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될 때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면을 이게 보시면 우리 왜 감자탕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왜 심지 쪽쪽 빨아먹는 거 이게 신경이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타이어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안에 디스크라는 건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요거하고 차이가 보면은 요 부분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이게 눌리면은 요 신경을 누르게 돼요. 튀어나온 하얀 게. 그래 되면 이게 왼쪽이거든요.
왼쪽으로 누르면 왼 다리가 저리거나 엉치가 아프고,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디스크 탈출인데 탈출됐다고 다 수술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통증이 미약하게 있거나 탈출 정도가 약할 때는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쭉 서 있는데 뭐 번호를 보이시죠? 그죠? 1, 2, 3, 4, 5. 왜 5개냐면 허리뼈가 5개가 있어서 그래요. 허리뼈가 5개가 있으면 주소가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듯이 1번에 문제가 생기면 요런 데 문제가 생기고 빨간 테두리. 2번에 문제가 생기면 요런 데 지리고 시리고 따갑고, 3번에 문제가 생기면 요런 데가, 4번의 문제는 요런 데가, 5번의 문제면 종아리 옆쪽. 종아리 옆쪽 여기가 디스크 탈출 빈도가 제일 많고 그래요. 혹시 종아리 옆쪽으로 당기거나 저리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혹시 요즘 그렇다. 예. 뭐 손 안 드시더라도 그런데 난 손 안 들어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건데 실제적으로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디스크가 나오면 몸에 염증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지금 말하는 염증은 우리 왜 농이 생기고 붓고 이런 염증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이 나오게 되면 몸 안에서 화학 물질이라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나와요. 그거는 뭐 곰고 골마지고 이런 염증이 아니라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그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잡는 방법이 약을 먹는다든지 주사 치료 중에서 신경을 차단한다는 게 뭐 신경을 뭐 끊어낸다는 게 아니라 신경 주위에다가 주사 약물을 넣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아프게 하는 물질을, 화학 물질을 차단 없애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운동 치료, 뭐 우리 견인 치료, 허리 땡기는 거, 걷기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운동 치료를 통해서 허리를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웬만하게 튀어난 디스크는 몇 년이 지나면 저절로 흡수되기도 해요. 반대로 조금씩 나와서 더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흡수되는 거는 증상이 조금씩 나을 거니까 그거는 당장 아프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비수술로 한번 끌어보는 거고, 그러다가 흡수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흡수되지 않고 점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해서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디스크라고 해서 무조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바로 수술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비수술로 치료를 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도 점점 나빠진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고민을 해봅니다. 자, 실제 수술률은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이 호전은 되지만 실제는 10명 중에 1명 정도, 10%니까 100명 중에 10명이잖아요. 그리고 수술 후에 또 4주, 한 달 반이 6주잖아요. 6주 보조기 차고 걷고 이러면 또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허리 아파서 오시는, 허리를 척추라고 하잖아요. 허리병 중에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디스크. 나 디스크 이야기 들어봤다, 용어라는 걸 들어봤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디스크라는 거 이야기 들어봤다. 많이 드시고. 자, 그 다음 협착증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다. 예, 더 많으시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면 협착증은 제일 많이 생기는 빈도가 요즘은 좀 빠르더라고.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70대 이리 가면서 협착증을 조금씩 진행을 해요. 협착증이라는 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신경이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좁아지는 거는 내 몸이 적응해 가. 그래서 그거는 뭐 수술할 것까지 없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균형이 깨져서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빠른 속도로 좁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십작증이 심한 경우인데 요럴 때는 막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얼마 못 가서 쪼그리고 앉아 쉬어야 되고 버스 한 정거장 가기 힘들고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신 용어가 아마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 이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이 뼈가 약하고 뼈가 잘 깨지니까 골다공증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있으면 뼈가 잘 깨진다더라 해서 골다공증, 압박골절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건 또 뭐 시멘트, 뭐 시술로 또 뭘 채워 넣는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쭉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척추라는 거는 우리 요렇게 서 있고 결국은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니면서 디스크 병이 생겼다고 해요. 사자나 호랑이는 기어 다니잖아요, 네 발로. 그런 애들은 체중이 안 실리기 때문에 디스크, 내가 사자한테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디스크는 그렇게 안 많고 잘 네 발로 기어 다녀요. 사람은 걸어 다니다 보니까 체중이 실리는 거예요. 그럼 목은 세워야 되고, 허리는 펴야 되니까, 목하고 허리로 체중이 더 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나 병이 목에 많고 허리에 많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뭐 숙명이라고 할까요? 끌어당겨야 되니까, 그죠? 이라는 거는 요렇게 신경이 막 복잡한 뭐 그냥 아실 필요 없고요. 우리 아까 신경이 이런 식으로 구멍에서 나간다더라. 그놈을 누르게 되면은 아프다 하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되시겠어요. 그 옆에서 보면 이 디스크가 있는데 이게 눌리게 되면은 다리가 저리고 아플 수 있다 하더라는 정도만. 그래서 제가 아까 타이어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탈출증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이렇게 신경을 눌리게 되면 이게 탈출증이에요. 우리 실타래처럼 이렇게 막 신경이 가는데 그러면 이게 좀 많다거든요. 전선줄처럼 있는데 신경이 눌리게 되면 요 놈을 눌리냐에 따라 증상이 틀리고 요 놈에 눌리냐에 따라 틀리고 밑에 요 놈에 따라 틀리고 다 증상이 틀려요. 이게 MRI라는 건데 조금 나온 사람도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까지 까만 게 흘러내리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디스크 터졌다고 흘러내려서 심하게 아픈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럼 디스크는 왜 튀어나옵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온 원인은 우선 단단한 디스크는 우리 자동차 타이어도 갓 교체한 거는 단단하고 뭐 웬만한 유리 지나가도 탱탱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이 굴러가서 타이어가 상하면 뭐 펑크도 나는 경우도 있고 지나가다 못에 땅 되면 뻥 하면서 바람이 휙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갑작스럽게 모처럼 디스크가 팍 나오게 되면 바람이 빠지면서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 자동차 못 굴러가잖아요. 그죠? 그게 디스크 탈출증이고 조금씩 다르면서 그래도 우리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자동차에 비해서 그렇지만 사람 몸이 태어났을 때 쌩쌩한 새차라면은 나이가 들면은 점점 중고차가 되면은 중고차라도 굴러는 가야 되잖아요. 그죠? 느리게 갈지언정. 못 굴러가니까 그거를 천천히라도 굴러가게 하는 게 척추의사, 우리들 병원의 철학이고 어르신들이라도 젊을 때처럼 쌩쌩하게는 못 가도 천천히라도 내가 굴러가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가서 마실 가서 서로 차 한잔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탈출이 되는 원인은 젊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세가 안 좋아서 과도한 압력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자세 어릴 때부터 노동일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또 유전적인 면은 이거는 뭐 약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태어나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고 아까 유전적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안 좋으면 어릴 적 기억이 안 좋았던 게 있으면 나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 왜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도 집안 내력도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죠? 척추는 오히려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면이 많은데 집안 형제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나도 조금이나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디스크가 그럼 제가 상했다, 변성이 됐다는 거는, 변성이 될 때는 일단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뻐근하게 아프다가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고, 근데 이제 다리가 저리고 땡기다, 이때는 조금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디스크 변성이 되고 한 거는 허리 근력이 약할 때. 그러니까 어르신들 걷기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한 30분 정도. 그래야 근력을 키울 수도 있고, 그래야 뼈도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빛도 좀 받아야 됩니다. 한 15분 정도. 그래야 뼈 건강, 이런 비타민 D라고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조물주가 빛을 통해서도 뼈를 탄탄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다 얼굴 가리고 선크림 잔뜩 바르고 그러시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피부를 통해서 빛도 좀 받아야 뼈도 건강해지고 노출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또 안 좋은 허리 자세도 안 좋겠고, 육체 노동자, 무거운 거 물건 들고, 이제 화분 무거운 거 들고 잠깐 옮기려고 하시다가는 뼈도 상하기 쉽고 하니까 한번 뼈 같은 거 골절 생기면 한 3, 4주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흡연, 술, 흡연은 진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폐에 관계된 게 아니라 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뼈에 먹고 살기 위한 영양 공급이 확산이라는 그런 거로 가는데 담배를 피면은 그거를 끊어버려요. 뼈라든지 디스크에 밥을 안 줘요. 담배가. 그래서 담배는 진짜 허리 건강에 안 좋다는 점. 술은 뭐 적당하냐고. 비만, 배가 막 나오게 되면은 왜 임신해서 만삭이 되면 허리 아프잖아요. 그죠? 체중이 앞으로 가니까. 그리고 우리 배가 위에 나오게 되면 체중이 자꾸 앞으로 쏠리니까 허리는 굽어지게 되고 나중에 펴기도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우울증. 또 이런 것도 허리 건강에 안 좋고. 일단 우울하면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기 싫으면 빛도 못 받고 근육 운동도 안 되니까 허리 약해질 거고. 그래 되면 병도 생기겠죠. 그죠? 변성이라 하는 거는 그림만 봅시다. 탱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는 건강한 디스크인데 요렇게 색깔도 까매지고 높이도 낮아지고 요런 게 변성이에요. 그런데 높이가 낮아지고 하는 거는 색깔이 까매지는 거는 또 나이가 우리 70대, 80대 가면 요런 소견은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거는 괜찮아요. 지내시는데 문제 없어요. 여기서 픽 하고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당기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정도는. 그럼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제가 왜 아까부터 영적 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엉치부터 해서 허리가 아프고 처음에 엉치만 아프다가 점점 내려온다. 뭐 어르신들 뭐 자골신경도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까지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대부분이고 간혹은 아이고 발목이라든지 옆구리 이런 데가 힘이 좀 떨어진다. 소변 보는데도 남자분들 전리스 말고 소변 보는데 이게 자꾸 조절이 안 되고 그럴다. 이럴 때는 진짜 신경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디스크 질환 진단에는 어떤 검사가 있나요? 이런 게 제가 아까 CT, 뭐 MRI, 뭐 이런 검사들이 있는데 뭐 허리 아프다고 해서 다 저는 고가 검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CT 정도는 지금 아마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MRI는 보험이 이제 골절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염증이나 종양. 현재 일반적인 디스크는 안 되는 건데 이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점차 이거를 평균 수명은 늘고 허리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보험으로 계속 하게끔 이런 어떤 법안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알고 있고요. 디스크가 나오면 대부분 수술을 하나요? 정답은 10%. 90% 이상은 보존적인 치료. 나머지 힘들어하는 심한 디스크는 건드리더라 해도 그러면 예전 70년대, 80년대처럼 크게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수술 시간도 최소로 한 4, 50분? 절개도 최소로. 그러면 이런 게 마취로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마취를 하지 않고 작은 빨대 같은 값만 넣어서 그거를 빨대 같은 튜브만 살짝 넣어서 그거를 디스크를 뽑아내는 내시경적인 치료도 우리들 병원은 그
그걸로 해서 이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디스크라는 거는 그럼 나오면 무조건 나빠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고. 관리를 잘 하시면 70% 이상은 자연치유 흡수가 되고, 자, 응급상 이런 경우, 요거는 한번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경우, 못 견딜 정도로. 발가락이나 발목이 힘이 현저하게 약해졌을 경우, 뭐 엄지발가락 특히, 그죠? 엄지발가락 힘이 떨어지면 슬리퍼가 자꾸 벗겨져요. 힘을 못 버티니까. 그리고 대변이나 소변을 보는 힘이 약해지거나 다리가 힘이 떨어져서 걷는데 자꾸 쩔뚝거릴 경우, 이럴 때는 빨리 확인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회복되는 확률도 점점 높아집니다. 그럼 보존적인 치료를 한 90% 한다고 하는데, 보존적인 치료는 어떤 게 있느냐? 먹는 약을 먹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운동치료, 자세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약이라는 것도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약물이 대부분 쭉 조사를 해보면 근이완제라는 근육을 풀어주는 약이 들어가고, 진통제 성분인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이제 진통 소염제가 들어가고, 또 어르신들한테 소화제하고 같이 넣어드립니다. 간혹 따라 이제 다리 저림 약을 하나씩 추가해 드리는데요. 약이라는 거는 너무 또 오래 복용하면 위염이라든지 이런 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만 먹고 좀 덜 할 때는 건너뛰고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 약 먹을 때야 통증 덜하다 해서 이게 반년 이상, 한 달 이상 너무 약 좋아하시면 또 위가 긁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점점 심해지고 할 때는 무조건 약만 센 거 달라 할 게 아니라 또 주사나 이런 걸로 통증이 몇 달 덜해지면 약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주사 치료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주사를 목에다 놓기도 하고 허리에다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뭐 뼈주사 이런 게 아니라 신경 주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물질을 넣는 건데요. 자, 우리들 병원 주사는 뼈주사가 아니라 신경에다 이렇게 사람이 엎드려 있고 요런 모니터 이런 것도 여기 딱 나오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주사를 넣고 약이 퍼져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환자 반응을 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 병원 자는 목은 어디서 함부로 주사 맞으시면 안 되거든요. CT로 정밀하게 타겟을 목적지를 보면서 안전하게 100% 안전하게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라는 거 이런 식으로 주사 바늘이 이게 신경이거든요. 신경 주위로 신경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주위로 약을 쭉 뿌려주는 이거는 많이 그래서 약이 쭉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눌리는 이놈이 우리가 아까 제가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에 문제가 있으면 5층 신경에다가 약을 쫙 뿌려주는 거고 3층에 신경이 문제가 있으면 3층에다 뿌려 5층이 문제인데 2층에 약 뿌려준다. 효과 없지요. 그래 놓으니까 제가 말해줬더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받아야겠다. 무작정 그냥 애매하게 놓고 사실 저희 전문병원 우리들 병원 오시는 분들이 뭐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위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효과도 짧고 안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본인이 병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맞고 다니셨어.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주위에 또 의원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한두 번 한 거 안 되는 거를 정말 한 4, 50번 맞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사도 너무 자주 맞으면 안에 염증이 생겨서 좋을 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해서 안 된다 하면은 내가 1층에 문제가 있는지 5층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서 정확한 데다가 또 한번 주사하면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작전 병을
늦추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신경성형 꼬리뼈 시술이라고 이게 또 통증 치료 중에서는 제일 또 효과가 이게 강도가 센 건데요. 무조건 또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여러 분절에 문제가 있고 협착이라고 좁아지는데 수술할 정도로 많이 좁아지는 건 아닐 때 그럴 때 요런 카테터가 있어가지고요. 사람 꼬리뼈 우리 만져주면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신기한 게 우리 왜 터널처럼 쭉 머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 구멍을 통해 허리까지 쭉 통해 있어요. 그걸로 약을 쭉 넣어줍니다. 우리 왜 자전거 체인도 뻑뻑해지면 왜 기름칠 해주면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실제 그런 유착이라고 안에 막 늘러붙어 있고 이런 현상이 몸에 생기거든요. 그럼 저리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요런 카테터 머리카락 굵기 정도고 꼬리뼈에 모음주사 마치 조금만 하고 넣어주면 대부분 이것도 뭐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저도 오후에 가서 한 4-5번 대기하고 있는데요. 시술은 한 20분. 뭐 오전에 오셔서 당일 오후에 퇴원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게 꼬리입니다. 꼬리뼈로 요런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아픈 부위까지 가서 이렇게 그 다음 이게 비수술에 추간파 열 온 곳을 뭐 고주파 치료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자 앉았다 일어날 때 아프다라든지 했을 때 이거 보세요. 하얀색 디스크는 정상인데 까매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다리는 별로 안 저렸어. 허리만 아픈 거예요. 그 약도 먹어보고 어느 정도 했는데 허리가 막 본인은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주사 맞아도 효과 없고. 이럴 경우에는 요 부위 디스크에다가 직접 바늘을 밖에서 꽂아가지고 고주파라는 열을 전달시켜가지고 왜 이빨도 아프면 왜 신경치료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신경치료를 여기다 직접 하는 그런 바늘로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주파가 전달이 되면 요 들어가서 신경을 해당되는 부위에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마다 틀린 거예요. 내한테 맞는 검사 치료를 해야지 나는 무조건 내시경, 나는 무조건 주사, 무조건 수 이게 아니라 어떤 병이 어떤 주소에 맞춰서 가야 돼요. A 병이 있으면 A 치료를 해야지 A 있는 사람을 B 치료를 해서는 안 돼요. 허리에 좋은 운동은 저는 1번은 걷기입니다. 2번도 걷기입니다. 사실 3번도 걷기입니다. 저는 한 5번까지를 걷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뛰지 말고 운동화 신으시고 팔 흔들어 가면서 걷기 한 20-30분 오전에 나눠서 걷고 낮에 햇빛 띄면 또 걷고 또 저녁에 걷고 걷기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자전거 타기도 괜찮아요. 자전거는 이제 또 추울 때 밖에 나가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실내 자전거도 괜찮고 자전거 타기 하면 무릎의 인대도 강화돼가지고 무릎 아픈 분들도 또 나을 수 있고 또 너무 아픈데 참고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수영도 좋죠. 좀 물에서 하는 거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왜? 부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척추에 체중이 실리는 거를 막아주고 근육 힘은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뭐 수영까지는 안 하더라도 쭉 왔다 갔다 걷기 또 물속에서 이제 날 따뜻해지면 뭐 에어로빅 뭐 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 그런 거 참 좋습니다. 등산은 이제 낮은 산만 갓바위 정도로 좀 높아요. 앞산 정도도 조금 높아요. 약간 뒷동산처럼 그 정도로 계단 많이 오르시지 말고 체조 요가 이런 거 뭐 괜찮습니다. 요통 환자가 피해야 될 운동 뛰는 거 뭐 격투기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배드민턴 이런 것도 뭐 스쿼트 이런 것도 없으실 거고 당구 정도는 그러니까 당구가 자세가 아까 당구 저기 장에 있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구부려 있는 게 안 좋다는 거고 한번 하면 꼭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재활운동센터랑 운동센터도 또 요즘은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근육 양이라든지 자세라든지 허리 틀어진 정도라든지 몸무게, 배 나온 정도, 비만 정도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근육을 발달시키는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조심스럽게 수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온 거는 우리들 병원 수술 잘한다더라 해서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알고서 잘 살아가자. 그러려면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가 땡기고 이럴 때는 병원을 오시라. 병원 문턱을 너무 무서워하시지 말고 한두 번 치료받다가 안 낫고 땡기고 밖에 나가기도 싫을 때는 정확하게 주소를 알고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 알고서 치료를 받자. 이런 개념에서 온 겁니다. 수술의 적응증을 한번 알고는 방광 관략할 다리에 마루가 힘이 들어질 때 또 한 6주, 한 달 반 정도 약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주사도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때뿐이고 땡기고 할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하자. 이겁니다. 신경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경우 자꾸 엄지부터 아프다가 점점 내려가고 동아리 옆으로 땡기고 다리도 힘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요즘 막 힘도 떨어지고 증세가 심해질 때는 그것도 수술 바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평가한다. 발목이나 발가락이 움직여지지 않고 근육도 쇠약해져서 가늘어지고 통증이 일단 통증이 뭐 안 아파야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아파야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안 아파야 걷기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심해질 때는 우선은 병원 문턱을 밟으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수술하지 말고 그게 내가 어떤 게 맞는지 내 주소를 알고서 그 주소에 맞게 또 요즘 10명 중에 한 명은 비수술로 한다고 하니까 애들은 비수술로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내시경이라는 게 치료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는데 빨대 같은 이렇게 빨대 좀 7mm니까 빨대 좀 굵은 그 콜라의 뭐냐 이 정도 굵기 허리로 들어가는 모니터를 통해서 디스크 나온 부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협착은 아니고요. 협착은 인대가 좁아지니까 협착은 아니고 디스크 어르신들 뭐 협착도 좀 있지만 디스크도 나와서 막 한쪽 다리가 갑작스럽게 당기는 분들 있거든요. 오늘 오후도 저도 이제 2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빨대에 가득 넣어서 카메라를 해서 디스크 조각은 빼내고 레이저라는 기구를 써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런 시술이 있고 그거는 시술은 한 50분 정도 하고 다음날에 주무시다 병원 일나고 괜찮으면 뭐 퇴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절개나 전신 마취가 아니니까 입원 기간은 짧고 젊은 남자 이렇게 뭐 디스크 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요렇게 있는데 왼쪽으로 좀 깨끗해지죠, 그죠? 왼쪽 다리가 막 심하게 아파가지고 오셨어요. 다음날 병원에 이렇게 길이 허연 건강하지 못한 이런 거를 빼낸 조각이.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뭐 칼댄다, 마취하면 못 깨어난다, 막 이러면 걱정 많으셨는데 요즘 약도 좋아지고 또 무조건 이렇게 수술로 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이라든지 주사요법이라든지 수술하는 경우에도 시간도 짧고 약도 좋기 때문에 뭐 금방 깨어나시고 이런 세상이 많이 발전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신 수술법은 절개하는 범위도 작고 척추뼈나 근육 정상적인 거는 되도록 보존하고 입원 기간도 짧고 뭐 그런 추세로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협착증이라는 거는 우리 신경 지나는 이 통로가 좁아지는 걸 말해요. 여기 색깔을 보면 하얀 게 있는데 하얀 게 없다 그죠? 하얀 게 없다. 통로가 없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좁아지는데 그거는 괜찮아. 몸이 적으니까. 근데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막 좁아져서 몸에 모내기를 해놨는데 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막혀있어. 열심히 모내기를 해놔도 뼈가 안 자라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데는 조금 좁아지는 통로를 조금 넓게 주면 물이 싹 통하는 뼈를 모닝이라고 잘할 수 있겠죠. 그럼 넓히는 거는 수술인데 수술 말고도 약간 저린 정도는 그쪽으로 비수술로 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좀 윤활유를 뿌려주니까 물길이 좀 흐르게 될 수도 있고. 협착 있을 때는 디스크는 대부분 아플 때 계속 아파하시는데 협착은 이게 어떤 표현 하시냐면 괜찮을 때는 괜찮다가 한 번씩 아플 때는 또 뭐 하고 어쨌든 다리에 피가 안 도는 것처럼 신발 작은 거 신은 것처럼 먹먹하고 내 살 아닌 것 같다가 또 어쨌든 좀 덜하고 또 발도 좀 감각이 좀 무디 내 발 아닌 것 같다가 또 괜찮을 때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덜한데 좀 걷다 보면 다리가 좀 찌릿하게 내 살 아닌 것 같아서 그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좀 덜하고 그리고 또 끌고 제끼려고 하면 아프고 이런 표현이 다 제가 말씀드린 게 협착의 증상이고요. 자, 수도꼭지가 물이 지나갑니다. 물이 흐릅니다. 위에서 꼭지를 탁 막아버리면 밑에 물이 안 가겠죠. 그죠? 이게 협착증 환자분인데 하나만 막힌 분들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보세요. 이 흰선이 물길인데 끊어졌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많이 막힌 분은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틔워주는 그죠? 시술을 한다든지 비수술 또는 요 부위에다가 뭐 너무 심해서 못 걸을 정도면 요 부분만 또 탁 틔워주는 그런 짧은 수술하게 되면 도움이 되니까 그죠? 그런 게 협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넓혀주니까 요렇게 물길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리 저린 것도 수월해지고 이렇게 물길이 흘러야 모내기를 해놔도 뼈가 자라난다. 그게 보면 보이시죠? 물길이 하얀 공간에 있다가 이 좁아졌잖아요. 이런 게 협착이에요. 디스크가 팍 튀어나오진 않았어. 그냥 그 물길이 좁아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눌리니까 신경이 다쳐버렸어요. 이분은 마비가 와요. 그냥 휠체어 타고 다니셨어. 그냥 무릎 안 좋아서 그런 줄 알고. 늦게 오셨는데 이제 신경이 다쳐버렸어. 이런 분은 이제 너무 다쳐버리고 안 오면 회복 속도도 느리고 안타까운 경우인데. 그럼 협착이라는 것도 수술이 꼭 필요한가? 자, 수술 그러니까 제가 협착은 수술 필요 안 합니다. 주사로 다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 오늘 강의의 핵심은 수술해야 될 정도인 사람만 수술하고 한이 많이 하는 사람은 일단 비수술로 하고 해야 되지 않을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거지. 어떤 내가 다리가 막 진행되고 마비 있고 한데도 뒤늦게 와가지고 수술 타이밍을 놓칠 필요도 없고 별로 심하지도 않은데도 수술해가지고 별로 시원찮고 이럴 불행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다니기 힘들 정도면 정확한 진단을 해서 주소를 찾고 거기에 맞춤식 치료를 하면 돼요. 이제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수술할 때는 마비가 있다든지 그죠? 그런 때 하고 뭐 예전에 이게 큰 수술을 막 쇠를 받고 이런 수술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드물게 이제는 이런 수술은 최소로 합니다. 최소로. 뼈가 막 밀려서 막 제자리에 안 어긋나 있고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런 요즘은 기술도 좋아져서 요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작은 이제 그 클립 같은 것만 해가지고 요 부분만 딱 잡아주면 이까지 크게 안 가는 수술도 많이 있어요. 뼈가 밀리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주사 치료로도 사실 안 돼요. 뼈가 밀리는 정도도 많이 밀리느냐 적게 밀리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뼈는 들럭거리고 그것 때문에 아프면 한데 주사는 신경치료인데 뼈 치료가 아니거든요. 주사 맞으면 뼈가 갈라지는 건 아닌데 약간 흔들리는 거는 또 경우에 따라 보조기 차고 그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거를 무조건 끌 거면 아니다. 별로 안 불편하면 잘 또 관리하면서 지낼 수 있고. 골다공증, 뼈가 약해지는 거. 뼈골자에 마늘 다자에 구멍공자입니다. 뼈에 구멍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젊을 때는 촘촘하고 좀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거 보세요. 구멍이 숭숭. 뭐 뼈에 바람이 든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구멍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이 조금만 가더라도 이때는 받쳐주니까 덜한데 구멍이 많아지니까 뼈도 잘 깨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나는 넘어지지도 않았다고 표현하시는데 냉장고 문을 딱 의자에 쿵 좀 세게 앉았는데 그만 누워서 119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뭐 큰일 난 줄 알고 봤더니 골절이 있잖아요. 뼈 골절이. 그 뼈 골절이 있더라도 일단은 한 2주 정도는 눕혀 있으면 뼈는 또 붙으려는 성질이 몸에서 있거든요. 그 누워있어 덜하다 하면은 지켜보다가 한 2주 지났는데도 너무 아파하시고 못 얻고 통증이 있다 하면은 시술로 깨진 거기다가 주사를 통해서 인체 보강제, 우리 시멘트 왜 공구리 치듯이 인체 보강제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시술로 전신 마취 안 하고 시술로 요렇게 체안해서 요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 넣어주면 이제 당장 받쳐주니까 통증이 덜하다.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네모나야 되는데 이렇게 좀 네모처럼 보죠, 그죠? 이게 깨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목 디스크는 좀 허리, 제가 오늘 주는 허리 요통 환자가 더 많고, 목 디스크는 뭐 간략하게 드리면 뭐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그게 목 디스크인데요. 팔이 저리다. 제가 요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프다 할 때 어깨 문제인지 목의 문제인지 그거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깨 아픈데 그럼 뭐 목 보러 가야 되나 어깨 보러 가야 되나. 제일 한 가지 팁을, 자, 어깨가 아프시면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서 들을 정도 되면 일단 어깨는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저 견갑골 뒤로 이렇게 돌려봅니다. 요거 괜찮으면 어깨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크게. 그러니까 내가 목도 아픈데 막 팔이 저리는데 이거를 어깨 보는 데 가야 되나 목 보러 가야 되나. 야, 이거 돌려. 이게 돌려지네? 그럼 목 보는 데 우선 갑니다. 목을. 내가 이 팔이 저린데 이게 돌리는 게 안 되네. 일단 어깨 보는 데 갑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구별해서 하면 일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알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도 주소가 있어요. 목에 신경을 눌릴 때, 요 표시를 해놨어요. 까맣게. 색깔 보여요. 그러니까, 번호도 막 복잡하게 적혀져 있죠. 번호에 따라서 주소가 다 틀려. 나는 이 등짝이 막 후비듯이 아픈데, 그건 등짝 문제가 아니라 목에서 있을 때 이거 막 쑤시듯이 아파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불편하시면 오셔서 상담받고 좀 봅시다. 목이 아파서 두통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목도 일단은 90% 목은 수술 더 뒤에 합니다. 주사로 대응 끌고 고개를 들고 사는 이상 목하고는 뭐 통증은 있지 뭐 그런 거는 또 물리치료 받고 하면 좀 낫고, 근데 팔이 너무 저려서 아프다 이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수술이 아니라 주사도 목에 아까 왜 CT 보여드렸죠. 그걸로 정밀하게 주사 치료하고 또 버틸만하면 최대한 버텨보라. 근데 힘이 떨어지고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마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대구 시내에서 뒤로 하는 건 아마 우리들 병만이 이건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저도 이거를 논문을 써서 일본 학회에 발표도 하고 뭐 하루 초빙돼서 가서 수술도 몇 번 하고 오고 하는데요. 뒤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 디스크가 있는데 한쪽 팔이 저리다. 구멍 쪽에 디스크 조각이 딱 맞겠어요. 주사를 해도 며칠 하다가 또 아프고. 그럼 목 뒤로 절개는 조금만 튀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안 들어가니까 기도식도 제낄 필요도 없고, 그죠? 인공 디스크도 안 넣고 뒤로만 해서 그 부분만 튀어줘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맞는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분류를 하는 거지 뭐 무조건 뒤로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는 거, 이건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급을 시키고 있고. 자, 강의는 거의 이제 끝을 다는데, 수술하면 치료가 끝이냐? 치료의 시작입니다. 너무 견딜 수 없고
못 견딜 때 마지막에 수술하는 거고 10명 중에 한 분 정도 빈도로 볼 때 수술하는 거고 수술하고 나서도 극기 운동하고 내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술을 해서만 관리가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도 내가 몸이 아픈데 무작정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좋은 자세, 내한테 피해야 될 자세는 피하면서 생활하시는 게 낫지. 어떤 분도 뼈가 들썩거리는데 막 허리에 좋다고 막 땡기는 치료 실컷 하고 뼈가 밀리는데 열심히 땡기는 뼈는 열심히 밀리겠죠, 그냥.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한 병의 반치는 인근 질환을 유발한다. 이제 탑인데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은 꼭 필요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여자 양궁은 세계 넘버원이잖아요, 그죠? 국내 대표가 뭐 더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서 뽑히면 세계 금메달감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하더라 해도 정확한 타겟에 괜히 어림짓고 하면서 병을 키우거나 늦추지 말고 정확한 타겟에 초점을 맞추면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런 철학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